경기도 파주에 있는 기도원에 이제 자리를 잡고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에 들어갔다고 해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정말 신앙에 몸을 묻고 이렇게 사느냐? 이로부터 1년 뒤 1990년 5월 다시 한번 철창 신세를 지게 됩니다. 아니 뭐 마음 아니 잡고 뭐 밖에 있을 때보다 안에 있는 게 더 많네, 시간이. 도대체 사고 칠 일이 뭐가 있는 거죠? 신앙심이 문제가 됩니다. 신앙심이요? 네, 신앙심이 문제가 됩니다. 네, 신앙생활이. 김태촌이 이제 출소를 하고 기도원에서 종교 모임을 하나 만들어요. 신우회. 그만 만들어. 그 신우회를 만들어가지고 종교 모임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옛 조직원들 300명이 와. 기도회를 하겠다고 300명이 모입니다. 옛 서방파, 네, 만보파, 하나 더 있어요. 방배동파, 이런 이제 조폭들이 또 다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이나 이제 검찰이 봤을 때 이게 종교 모임인지 조폭들 모임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폭력 조직 모임이라고 판단을 했었던 거죠. 그렇게 판단만으로 잡아갈 수 있나요? 아니 이제 그 당시에 김태촌 측에서는 끝까지 이제 이건 순수한 종교 모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희들 이제 뭐 수사기관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당시에 이제 그 슬롯머신 업소를 지분을 갖다 이제 강제로 또 뺏은 게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종합적으로 다 판단을 해서 그래서 이제 수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조직폭력배 두목 딸이 결혼해서 거기 다 모이면 잡아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겉으로는 종교단체 모임을 가장을 했는데 뭐 기도는 했겠죠. 근데 모여서 앞서 얘기하신 대로 슬롯모신 지분 강탈이라든지 범죄 모의를 하고 실제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범죄 단체를 조직했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수사가 들어간 거지 모여서 뭐 기도회가 아니라 밥 먹었다고 잡아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 예. 근데 이제 그 왜 이제 더 수사기관에서는 더 이걸 또 유심히 봤냐면 뭐 첩보가 됐든 수사를 하기 위해서 내사를 하든 뭐 이렇게 움직이려고만 하면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먼저 지가 캐치를 해가지고 도망을 가고 없어지고 그랬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얘는 역시 범죄자구나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90년 5월에 잡혀요. 어떻게 잡았느냐? 그 수많은 정보원의 방해를 뚫고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수사관들 잡을 수 있었다는 건데 해구신이 남대문 시장에서 1,030만 원에 동대문 시장으로 팔렸다. 해구신이 물개 네, 이 해구신하면 그 저 물개 네, 맞아요. 생식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생식기가 이렇게 비싸? 1,000만 원이 넘는데 남대문 시장에서 동대문 시장으로 팔다. 무슨 암호잖아요? 이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예, 저는 1977년에 사법시험 합격해서 29년간 검사로 근무하고 2008년 퇴직했습니다. 저한테 붙은 별명이 흔히 조폭수사 대부라고도 하는데 밤이고 낮이고 그 사람들 은신처를 찾고 잡으러 다니고 해방 이후 최대의 악질 검사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저분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요? 저분이 누구냐면 범죄와의 전쟁에서 곽도원 씨 있죠. 그 실제 인물, 실존 인물. 우리가 암호를 만들어가지고 검거하는 날은 해구신입니다. 해구신. 그리고 그 사람의 은신처 아파트는 남대문 시장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매일 가는 사우나는 동대문 시장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어떻게 암호화하느냐? 돈 X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검거하던 날 감시조한테 제가 받은 무전은 해구신이 남대문 시장에서 1,030만 원에 동대문 시장으로 팔렸다는 말입니다. 김태촌이 집에서 10시 반에 사우나로 갔다. 그 뜻이구나. 이거 조직원 정보원들 모르게 하려고. 김대촌이가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사우나 앞에 와가지고 혼자 사우나 들어가죠. 그래서 저희 수사관 하나를 같이 사우나 안에 들어가서 감시하게 하고 그래서 김대촌이가 나와서 탈의실에서 물기를 씻고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체포를 했습니다. 제가 총을 꺼내들면서 반항하면 안 된다고 해서 금방 반항은 포기했습니다.
해구신 좀 찝찝하네. 왜 하필 해구신이 됐을까? 하필이면 뭐 녹용도 있고 뭐 고구마, 감자도 있는데. 고구마가 1,030만 원에 팔렸다 그러면 정보원이 들었을 때 이거 좀 뭔가 이상한데라는 낌새가 드는데 그런데 이제 도청하고 이런 일이 되게 잦았나 봐요. 암호를 사용할 정도면. 뭐 그때 당시는 이제 핸드폰이 없는 시절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전이 됐든 뭐 그 일상 용어, 일반 언어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옆에서 있던 사람이든 뭐 누가 됐든 그 사람이 야 뭐 저기 김태촌이 지금 거기 간다 이렇게 돼버리면 정보가 노출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한테 그게 노출을 안 시키기 위해서 암호화해서 무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김태촌이가 사우나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 지갑 안에 그 돈이 무려 2억 1,800만 원이 있었대요. 지갑 아니에요? 네. 그 1억짜리 수표 2장하고 그리고 뭐 100만 원짜리 수표 18장. 그러고 이제 뭐 엔화, 달러. 아니 그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폐암 수술하고 종교 활동에만 심취했던데 이런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돈이 어디서 났느냐. 이제 과거 뭐 신민당 사건이라든가 인천 호텔 사건 이런 거 봐서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김태촌이 뭐 정치인, 검사, 경찰 이런 비호 세력이 있다라는 얘기가 꾸준히 나왔었거든요. 근데 1992년에 총선 앞두고 김태촌의 비망록이 공개됩니다. 이 비망록 때문에 정치권이 한바탕 뒤집어진 적이 아하. 태촌이가 그때 그 재구속됐을 때 그때 그 현금 1억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가방에 들고 다녔으니까 움직이는 은행이라는 말도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흔히 말하는 유명한 뭐 경찰 또 그다음에 뭐 판검사 그다음에 뭐 하여튼 모든 분들 그때 다 만났고 그거 처음 다 만날 때 한 7, 8천 정도 이제 그러니까 한 사람이 5천만 원 정도 준 적도 있고 그러면 뭐 500만 원, 1000만 원씩 이렇게 뭐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처리하고 그걸 갖다가 제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기록이 바로 흔히 말하는 김태촌 그 비망록이라는 것인데 하여튼 각계각 중에서 하여튼 대초이한테 그 당시에 이제 힘을 주기 위해 실어주기 위해서 주게 된 거죠. 근데 그 이 뭐 수시로 감옥을 들락달락 했는데 요 인맥은 또 어디서 쌓은 겁니까? 야, 어차피 그때 시민당사 습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조양은이랑은 좀 다른 거죠. 정치 깡패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쟤한테 뭐를 시켜야 되겠다 할 때 누구 시키겠어요? 조양은보다 김태촌이죠. 실제로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아마 뭐 그런 일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정관계 실력자들이랑 연을 좀 쌓았다고 볼 수도 있을 거고 어쨌든 조승식 검사한테 잡힌 다음에 강력부에서 김태촌한테 사형을 구형해요. 오, 사형이요?